기초연금 뉴스가 요즘 정말 많이 나옵니다. 기초연금 폐지된다는 말에 덜컥 놀랐다가 반대로 40만 원으로 늘린다는 말에 희망이 생겼다가 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보건복지부 2026년 최신 보도 자료를 기준으로 헷갈리는 부분을 딱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폐지가 확정된 게 아니라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 더 넓어졌습니다. 특히 1961년생 이상 시니어님들은 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내 차례가 된 분들은 신청을 안 하면 연금을 못 받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작년에 몇만 원 차이로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다시 받을 수 있는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새로 바뀌는 5가지를 딱 정리해드립니다. 머리 아픈 계산은 다 빼고 누가 해당되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말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으로의 제도 개편 방향과 팩트체크, 그리고 구체적 행동 지침까지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돈 지켜주는 복지기 TV 지금 출발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2026년 가장 큰 변화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합격선이 역대급으로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합격선을 정부에서는 선정기준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금액이 높아졌다는 건 예전에는 아깝게 떨어졌던 분들도 이번엔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월 247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많이 오른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2025년 기준이 228만 원이었거든요. 1년 만에 무려 19만 원이나 껑충 뛴 겁니다. 부부 가구라면 더 놀라운데요. 작년보다 무려 30만 원 넘게 오른 395만 2천 원까지 연금을 줍니다. 작년에는 전년 대비 15만 원 정도 올랐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렸으니 그야말로 역대급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 금액이 기초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운명의 커트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나는 집 한 채 있고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작년에 신청하니까 소득이 딱 5만 원, 10만 원 넘었다고 안 주더라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 작년엔 정말 속상해서 밤잠 설치셨을 텐데 2026년은 다시 찾아온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국가가 정한 합격선 자체가 19만 원이나 더 넉넉해졌으니까요. 작년엔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도 올해는 합격권에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일도 안 하고 월급도 없는데 내 소득이 왜 200만 원이 넘느냐는 겁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버는 돈뿐만 아니라 가진 것까지 다 포함시키거든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타고 다니시는 차, 그리고 은행에 넣어둔 예금의 이자까지 전부 월급으로 환산해서 합칩니다. 이걸 소득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가진 것까지 모두 더해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가 있고 예금이 조금 있다면 나라에서는 이 집과 예금을 월급으로 치면 한 달에 이 정도 버는 셈이다 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계산 결과가 작년에는 228만 원을 넘어서 못 받으셨던 분들도 올해는 기준이 247만 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부는 매해 물가와 소득의 변화를 반영해서 이 커트라인을 새롭게 정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매해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 나는 작년에 안 됐으니까 올해도 똑같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작년에 아쉽게 발길을 돌리셨던 분들, 2026년엔 꼭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드디어 1961년생 시니어님들이 이번 혜택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올해 2026년은 무려 72만 명에 달하는 1961년생인 분들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갖게 되는 해입니다. 나라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은 제때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일정입니다.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에 한 달 전 1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신이 3월 3일이라면 한 달 전인 2월 1일부터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생신이 있는 달의 25일에 기초연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 시기를 놓쳐서 몇 달 뒤에 신청하시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는 만큼 내 돈이 날아가는 셈이니 꼭 달력에 크게 표시해 두세요. 신청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세요. 둘째,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공단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355로 전화해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폰이 편하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시니어님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 점을 짚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동하시는데요. 국민연금은 갯돈 돌려받듯이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거지만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챙겨주는 용돈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지급 개시 시기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연령별로 달라요. 1961년생인 분들은 이미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계실 텐데요. 나는 이미 연금 받고 있으니까 기초연금도 알아서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국민연금을 몇 살에 받기 시작했든 상관없이 기초연금은 무조건 만 65세가 되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수십만 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주변의 1961년생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알려주세요. 셋째, 근로소득 공제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시니어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있죠. 내가 돈 좀 벌면 연금 깎이거나 못 받는 거 아냐? 하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말고 일하셔도 됩니다. 올해부터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내 월급에서 깎아주는 금액이 116만 원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한 달에 300만 원씩 벌고 있다면 여기에서 116만 원을 빼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뺀 184만 원에서 30%를 추가로 더 깎아줍니다. 그럼 내가 월 300만 원을 벌어도 최종적으로는 약 129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앞에서 커트라인이 올해 247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재산이 없다면 아주 넉넉하게 통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근로소득 공제액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파악하면 추후 이 공제액이 어떻게 변할지도 예측할 수 있겠죠. 근로소득 공제액인 116만 원이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 2026년 최저임금인 1,320원 곱하기 5.6시간 곱하기 20일을 계산한 값인 115만 5,840원을 반올림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대여섯 시간 정도 성실히 일하시는 분이라면 그 수입 때문에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폭으로 오를 여지가 큽니다. 최근 정부는 고령층 일자리 참여를 더욱 장려하고 있거든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정부의 변화는 이런 숫자 하나하나에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급 때문에 연금 못 받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방향으로 정책은 계속 개선될 겁니다. 그러니 돈 벌면 손해다라는 주변 말만 듣고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신청을 망설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일하면서 연금도 챙기세요. 넷째, 기초연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약 35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부 가구는 56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나라에서 드리는 기초연금도 발맞춰 올린 거죠. 사실 작년에 비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7천 원, 부부 가구 기준 10,000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에도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의 일부를 깎아서 주거든요. 그런데 기초연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기초연금을 얼마나 깎을지를 결정하는 기준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하기 쉽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1.5배의 법칙입니다.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받는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액의 1.5배를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전액 다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는 기초연금액의 1.5배인 52만 4,550원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을 52만 4,550원 이하로 받고 계시다면 대부분 기초연금을 100%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이 기준보다 많이 받는 분들은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조금씩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도 많이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로 깎이면 단독 가구는 월 34,970원까지,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월 69,94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워낙 계산 방식이 복잡하다 보니 직접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중요한 건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셔서 직접 꼭 확인해 보세요. 다섯째, 기초연금의 중산층 연금화입니다. 이제 기초연금은 형편이 아주 어려운 분들만 받는 돈이 아닙니다. 15억짜리 집에 사는데 기초연금 받는다더라. 월 400만 원 버는데 기초연금 받는다더라. 이런 말들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명실상부한 중산층 연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실제로 2026년 커트라인인 선정 기준액은 전체 가구 중간 소득의 무려 96.3%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노인 인구 100명을 제일 가난한 사람부터 부유한 사람까지 순서대로 쭉 줄 세워 볼게요. 이때 70번째로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247만 원입니다. 이번엔 전체 인구 100명을 제일 가난한 사람부터 부유한 사람까지 순서대로 쭉 줄 세워 볼게요. 이때 50번째로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247만 3천 원입니다. 노인 중 70번째로 가난한 사람과 전체 인구 중 50번째로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비슷해진 겁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 중 50번째로 가난한 사람은 247만 원보다 더 적은 소득을 얻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 여전히 전체 인구에 비해 노인이 가난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확실해집니다. 10년 전에는 노인 중 70번째로 가난한 사람의 소득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인구 중 50번째로 가난한 사람의 소득은 162만 원 정도였죠. 그 차이가 지금보다 훨씬 컸습니다. 가난한 노인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거죠. 대체 이런 변화는 왜 일어난 걸까요? 첫째, 베이비 부머의 진입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고 부동산 같은 자산을 보유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에 대거 합류했습니다. 둘째, 70% 룰의 역설입니다. 무조건 70%에게 기초연금을 줘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 노인의 높아진 소득 기준에 맞춰 커트라인이 계속 올라간 거죠. 이 지점에서 바로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나오는 겁니다. 70%라는 비율을 고수할 게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의 가난한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기초연금을 폐지하겠다는 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뉴스입니다. 다만 70% 비율을 조정할지 기초연금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할지 등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사실 이미 1월 초 보건복지부의 보도 자료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요. 이런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조금의 움직임만 포착해도 언론에서 발빠르게 보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바뀔지 확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다만 방향성은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보다 가난한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정부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매달 받던 기초연금이 실제로 눈앞에서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취해야 할 행동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분이시라면 기초연금을 일단 신청해 보세요. 과거의 기억이나 주변에서 하는 집 있으면 안 나온다라는 말만 듣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커트라인이 역대 최고 수준인 지금 꼭 자격을 재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받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의 기초연금을 영원으로 없애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겁니다. 액수를 줄일 수는 있어도 주다가 아예 안 주는 건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해 두세요.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한 달 이내에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가 옵니다. 여기에서 정확한 나의 소득 인정액 산정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커트라인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대비책도 세울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커트라인보다 50만 원 이상 낮은 경우에는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커트라인과 20만 원 내외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가장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런 분들은 소득 인정액을 줄이기 위해서 자산의 형태를 전환하거나 증여 시점을 조절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인정액이 커트라인을 30만 원 이내로 초과한 경우는 조금만 관리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매년 1월 새로운 기준을 확인하여 무조건 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움직이세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러 가짜뉴스에 휘둘려서 잘못된 결정을 하시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가 설사 바뀐다 하더라도 기존 수급자의 기득권 보호와
단계적 적용이 원칙입니다. 유튜브나 단톡방의 자극적인 제목에 휘둘리지 마세요.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나 복지기 TV 채널처럼 믿을 수 있는 컨텐츠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많았습니다. 딱 세 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선정 기준액이 역대급으로 인상되어 작년에 아쉽게 탈락했던 중산층 어르신들도 올해는 당당히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올해 주인공이 된 1961년생 시니어님들은 생일 한 달 전 미리 신청하셔야 소중한 첫 달 연금을 한 푼도 놓치지 않습니다. 셋째,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도 완화되었으니 나중에 제도가 깐깐해지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개편 논의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부가 보장하는 현재의 혜택을 당당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른 노후 재테크입니다. 저 복지기가 두 눈 부릅뜨고 시니어님들께 돈 되는 정보 다 물어오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지킴이 복지기 TV였습니다. 또 만나요.